월전십 제18회 주제는 꽝 대신 닭, 빌라가 대세지 말입니다. 자, 오늘도 정예 멤버 4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 이 미국을 지배하는 유대인 중에 치밀한 구상과 합리적인 계획 덕분에 막대한 부를 쌓은 보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네. 그 사람이 당신이 누구든 나이가 몇 살이든 지금 어떤 상황에 부닥쳐 있든 학력이 높든 낮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직 한 가지 적극적으로 생각하기만 하면 당신도 돈을 벌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적극적인 생각만 갖는다면 부자가 될 수 있음을 확신하는 부동산의 제갈공명을 꿈꾸는 제갈량입니다. 네. 역시 매일 명언을 날리십니다. 언제 매력을 매일 흘리십니까? 안녕하세요. 해피바이러스입니다. 빌 게이츠는 몸에 4가지 밴 습관이 있었대요. 네. 한 가지가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습관, 네. 2번째 정확하게 사는 습관, 3번째 끝까지 하는 습관, 4가지는 신속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습관. 이리 해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습관을 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노력하세요. 네. 해피바이러스님이시죠? 네. 말을 안 했나요? 네.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청취자께서. 아직도 고민 중인 우리 신음 여사님은 몸을 비비 틀고 계시는데 끙끙 앓고 제가 있어. 인사 말할 동안 빨리 찾으십시오. 오늘은 제가 간절한 편지를 어디서 하나 보고 와가지고요. 그걸 좀 읽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당신이 저를 소중히 여기신다면 여기서 본 거는 모두 비밀로 해드릴게요. 변기 올림. 재밌어서 적어왔는데 아닙니까? 재밌습니다. 더러운데 더러워. 경기에서 도대체 뭐하지? 시끄러. 네, 황금 배짱입니다. 아이고 뻘쭘해라. 여러분. 아니, 저는 갑자기 우리 애청자분들께서 이제 방문해 주셨잖아요. 네. 방문해 주신 분들 중에서 저를 신우님이라고 불러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신우님. 그때 이제 어떤 걸 느꼈냐면, 굉장히 따뜻한 마음? 우리를 신뢰하는 그런 마음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명칭에 님자를 이렇게 붙여줬을 때 그 느낌 있잖아요. 그 저희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 신뢰가 있는 눈빛, 이런 거를 딱 보여줬을 때, 좀 더 열심히 살고 좋은 거를 많이 해드려야겠다. 돈 좀 벌어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더 용솟음치는 신은 여사입니다. 앞으로 개가처선 하시는 겁니까? 나 원래 기본 마음은 발로 그래. 잘 뛰어야 다니겠네. 아니 심지어는 저희 애청자분들께서 너무 극존칭을 저희한테 선생님이라고 써주셔가지고 몸둘바를 몸둘바를 정말 아니, 왜 모를 정도. 몸둘바를 모릅니까? 우리는 선생님 맞아요. 부동산 선생님이 당연하죠. 예. 선생님의 뜻이 뭐냐면 먼저 태어나서 좀 더 아는 사람이잖아. 이 분야에서는 그러니까 나이는 더 어릴 수도 있고 예천자들보다 뭐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 손님으로 오셨던 분 신혼부부한테 그 얘기했어요. 우리는 선생님 맞아. 왜 그랬냐면 선생님이니까 좋은 걸 많이 해줄 수 있잖아. 더 아는 거를, 우리가 아는 거에 대해서 더 많이 좋은 가르쳐줄 거를. 수 있고. 호칭값을 해야 그러니까, 되겠네요. 바보내하지 선생님이라고. 말고 자신 있게 말해. 그러니까 좋은 걸 많이 해주세요. 네네. 그래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꼭 부동산 얘기 말고도 인생 얘기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나는 그러지도 못하면. 안 돼! 본인을 드러내면 안 돼! 안 돼, 제발. 우리 애청자가 떠날지도 몰라. 지금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지금? 뭔 말이야? 혹시 신음소리? 이게 방송이 다른 데로 가는 거야, 이제. 하다 보면. 신음 여사님이 얘기를 털어놓음과 아니, 동시에. 저는 어쩌다가 이렇게 목소리가 쉬어서 이렇게 낮지를 않고 있죠? 이상해. 너무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말을 많이 했나. 우리 저번에 오신 분 중에 대전에서 이제 빵집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빵을, 맛있는 빵을 사오셨는데, 가져오셨는데, 네, 본인이 직접 무슨 만든 방앗간? 외계인 외계인. 방앗간인데, 거기는 특이하게 쌀로만 만든대요. 그래서 방부제나 이런 거 전혀 안 쓰고. 너무 맛있어.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맛있어서 너무 특별해가지고 물어봤더니 임신부나 저기 임산부 임산부 말 똑바로 하세요. 좀. 임산부나 이제 수유하시는 분들이 수유. 굳이 요 방부제. 빵을 아기한테 직접 드신다고. 가니까. 네.
그래서 아니, 정말 다른 빵들하고 네. 맛이 어. 달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네. 안 단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갈량님 그래서 그런지 그 과자를 드셔서 그런지 얼굴이 아주 윤기가 광채가 나시네요. 아, 지금 조금 좁아지신 것 같아요. 그건 신은 여사님이신 것 같고. 저는 안 먹었거든요. 대전 맞죠? 아니 근데 네. 그분이 대장. 인류를 구하시는 분이네요. 네. 먹을 거 소신. 갖다 그러니까 장난하시는 사명감을 분. 가지고 네. 아이고. 빵에 대한 소신이 있네요. 그래서 아유 받으실 좀, 겁니다. 알려드려야 되겠다 성공하실 싶어서. 거예요. 네. 화이팅. 외계인 아니 근데 너무 뭐라고요? 맛있더라고요. 외계인 방앗간. 외계인 네, 방앗간. 외계인 방앗간 대전 어느 유성구에 있다고 했는데 유성구에 나 그거- 유성구 있는- 잘하는데 내가 그날 갔었어야 되는데 그때 무슨 동? 유성동이라고 했나? 아유, 또 내내 적었었는데 또 땡 잃어버렸네. 유성동 없습니다 땡. 막 지어내지 마세요. 그것도 안 적었네. 아 근데 정말 적었네. 담백하니 맛있었어요. 네, 맛있었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언제 맛보게 언제 해주나요? 오시나? 아니, 또 한 번? 오시는 분들한테 또 네. 같이 나눠드려서 다른 또 다른 청취자분들하고 손님들. 그럼 킥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계산은 제갈량님이 하실 겁니다. 착불. 꽝 대신 닭 빌라가 대세지 말입니다인데 빌라가 왜 대세지 말입니까? 당연히 대세죠. 빌라가 왜 대세냐면 꽝 대신 닭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근데 네. 그 그럼 꽁 꽁은 대신 아파트입니까? 아니 꽁이 그렇죠. 지금은 꽁보다 그 어. 닭의 쓰임새가 더 많잖아. 꽁은 없어. 닭이 대세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닭이 더 대세인 거고 아 더 그러네. 치맥도 있잖아. 근데 그렇지, 여러 우리가 용도로. 지금 현재 이제 제가 네. 현장에서 보면 현재 이제 우리가 전세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리고 아파트 사기에는 돈이 모자라고 그렇죠. 또 내가 2년 살고 있는데 1억 8천 있다가 3천만 원 올려달라 하니 그 돈으로 아파트 살 수 없고 빌라만 그렇게 전세 살자니 그렇고 이제 이러다가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잖아요. 네. 투룸 큰 부담 없이 전세 가격이죠. 예, 네. 15평 정도 투룸 뭐 빌라나 아니면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거든요. 이쪽으로 지금 많이 시장 흐름이 가고 있어요. 이제 실제 투자를 해서가 아니라 실거주를 하면서 편안하게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네. 꼭 아파트만을 고집하고 이제 우리가 아파트 사서 큰 시세 차이가 얻는다는 거는 그런 시장은 이제, 별로 지금 없어지는 그래서 거니까. 또 보면 지금 계속 몇 년째 소용 하면서 다들 소용만 지어대고 소용만 이제 선호를 하잖아요. 네. 아무래도 수요층이 좀 있다 보니까. 네. 근데 제가 오늘 방배동에 빌라 하나를 봤는데 네. 대형이에요. 네. 전용 46평. 네. 근데 구조가 양쪽으로 네. 가운데 현관을 놔두고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소용하지만 1인 가족, 그다음에 2인 가족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평수는 금액도 만약에 방배동이든 강남 쪽에 만약에 46평형이다. 그러면은 거의 60평형 예.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5억을 호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단지 아파트는 어. 한 뭐 7억 정도? 7억이 조금 못 미쳤어요. 그 정도면 살 수 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아기들을 봐주느라고 부모랑 같이 사는 그런 사람들한테 쓰기가 굉장히 좋은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예, 아주 좋더라고요. 그거 우리 빌라가. 저번에 통편당한 어. 네, 네. 강남 그 저기죠 흥분에 그러니까 그게 그런 바로 이제 용도가 그런- 딱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나중에 이제 같이 살다가 따로 했을 때는 네. 두 세대를 만들 수가 있는 약간 거죠. 그런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음. 현관을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에 화장실이 각각 있었고 네. 방이 두 칸에 뭐 이쪽에 두 칸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쪽은 뭐 부모님 네, 쪽에 세대. 사시고 이쪽은 네. 좀 자제분들이 맞아. 이렇게 살면 프라이버시 침해도 안 받고 근데 하여튼 집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요즘 이제 그런 그 마음. 아파트하고 빌라에 옛날에는 빌라를 허접하게 지고 아파트는 뭐 그래도 브랜드 가치를 좀 예. 따지고 막 이랬었는데 요즘은 빌라들도 거의 아파트급으로 짓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잖아요. 규모만 그러다 작을 보니까 뿐이야. 예, 규모만 작을 뿐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세대들이나 아니면은 중장년층들도 굳이 아파트만을 고집하시진 않더라고요. 네. 좀 전에 이제 신음 여사님이 얘기했던 그런 데는 이제 빌라트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소위 옛날 말하는 큰 평수 이제 네. 맨션이나 이런 데들 그렇죠. 예, 고급 고급 빌라. 빌라 네. 그런 데는 사실은 아파트보다 살기가 더 좋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관리비도 많이 안 네. 나오면서 지하 경비 주차장 아저씨가 있고. 예, 경비 아저씨가 또 다 안전하니. 주차까지 이제 관리해주는 그런 식이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아파트보다는 더 이제 넓은 공간 쓸 수 있고 그리고 또 금액도 저렴하고. 예, 지상하고 그렇죠. 또 네. 이렇게 그렇게 높이 올라가지도 그렇죠. 않고 그러니까 예. 요즘 추세가 이래 보면 앞으로 명퇴한다던가 이래서 경제 활동이 줄어들면서 자기의 들어오는 수입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굳이 아파트에 내가 20억, 30억을 깔고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 네, 우리가 맞아요. 평균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20, 30억을 팔아서 차라리
월세 나오는 걸 끼고서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돈으로 차라리 좀 월세 나온 다가구를 산다든가. 다가구로 네, 해놓고 네, 나서 네. 나는 빌라에서 거주를 하면서 굳이 깔고 앉아있지 않는 거죠. 부동산을. 그러니까 우리 해피바이러스님의 말씀을 딱 두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면 20억대 정도 갖고 계시면 황금 회장님 말처럼 다가구를 선호를 하세요. 예, 팔아서 예. 애들 나눠주고. 근데 보통은 강남의 아파트 10억 정도 팔아서 세금 내고 애들을 분가를 좀 시켜주고 본인이 한 3, 4억짜리 정도 빌라를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그냥 대부분은 2, 30억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10억 정도 아파트 하나 갖고 계신 분들은 팔아서 그렇게 나눠서 그렇게 매입을 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은. 아파트만 덜렁 있지 다른 다른 게 부수입이 없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관리비조차도 부담을 느끼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뭐 그렇죠, 연금을 나중에는. 타봐야 별 적이 없고 그러니까 이 빌라의 수요층이 많아지는 거예요. 나홀로 세대들이 있죠. 신혼부부들이 있죠. 이제 연세 들어서 혼자 이제 둘이 되시는구나. 혼자나 둘이나 이랬을 때 그 수요층이 많아지니까 지금 음. 빌라가 각광을 받는 것 관리비도 같아요. 기본적으로 아파트 아무리 안 해도 30평대 아파트 뭐 2, 30만 원은 그렇죠.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말씀대로 연금 뭐 100만 원 이렇게 타가지고는 경조사비 내고 생활비 하고 그러면 수입 없을 때는 단돈 5만 원이 단돈 10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기 때문에 빌라 같은 경우는 관리비 비싸봐야 뭐 엘리베이터 있어도 10만 원 안쪽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더 경제적인 부담이 덜하다 보니까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소가족이라 하더라도 소가죽인 줄 알았어요. 소가죽 리더? 소가족이라 하더라도 네. 핵가족 방을 요즘에 계속 소형 평수로만 위주로 네. 짓고 있고 그런 것만 선호하잖아요. 네. 실제로 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 핵가족으로 따로 살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또 모시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단 말이에요. 자식을 맞아요. 모시는 의외로 강남도 좀 계시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요즘에 부쩍 이상하게 부모님하고 같이 산다고 방을 5칸 정도를 찾는데 없어요. 오늘 그걸 발견했습니다. 제가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 5칸이에요 방이. 그러니까 근데 또 이제 오늘 그 손님이 없네. 아니, 아유 이거 당장 빨리 해야 되는데 큰일 네, 났네. 그거 참 중매를 이게 해줘야 너무 돼. 괜찮았는데? 생각났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찾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네. 오히려 아까 이름 여사님 말씀하신 그런 집들이 네. 이제는 안 지으니까 안 맞아요. 네. 수지가 안 맞기 안 때문에 맞아서 지어요. 안 짓잖아요. 그러니까 귀하지. 수요는 있는데 그냥 공급이 이제 하나도 없어. 맞아요. 귀하신 몸이 되겠네요. 그럴 수가 있다. 오히려 이거죠. 희소성이 예. 있지. 그러니까 지역별로 네. 그래 어느 정도는 강남은 그래도 무조건 소형만 선호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맞아요. 네. 예, 대형이 둘이 그래도 살아도. 먹히는 곳이 살던 또 강남이에요. 평수들이 있고 하기 네, 때문에. 그리고 자기네 둘만 산다 하더라도 자제분들이 하루 이틀이라도 묵을 곳 있잖아요. 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분으로. 그만큼의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여유가 있으면 여유가 너무 없으니까 소형으로 이제 하는 거고 여유가 있으면 큰 집을 마다할 이유는 그래서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재건축 지역 같은데 이제 나중에 분양 신청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26평부터 이제 단지가 좀 있는 데는 50평대 이제 60평대까지 들어가는데 이제 많이 그거에 대해서 문의를 하세요. 자기는 40평대가 가고 싶은데 그래도 그 자녀들 결혼할 때까지는 앞으로 한 10년 정도 있기 때문에 40평대 가고 싶은데 나중에 못 팔면 어떡하냐고 그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반대의 예를 들어드렸어요. 지금 이제 2000년대 후반부터는 아예 대형 평수가 그냥 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 공급을 아예 안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5, 60평대까지는 장담은 못 하겠지만 40평대까지는 괜찮을 네. 거다. 그래서 그걸로도 좀 분양을 좀 마음 놓고 하신 분들도 꽤 있으세요.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40평대 매매 쪽 가재홀이나 이런 쪽 보면은 분양 자체가 30평대나 그렇게 큰 차이 안 나잖아요. 금액 자체가. 그랬을 때는 나중에 팔았을 때 나하시는 분이 지금 45평인데 나가지가 않는 거야. 그렇죠. 매매가 안 돼. 그러니까 그쪽은 안 그렇게- 지역이 중요해. 네. 지역 그러니까 대형 평수들이. 대형 예. 평수들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이제 평균으로 놓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강남 사람들만 중점으로 해서가 아니라 보통 평균치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가장 선호한 게 한 15평 정도의 투룸이나 빌라를 많이 선호해요. 그게 있어요. 강북이나 그러니까 이게 뭐 강남이 뭐 이제 좋고 나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렇죠. 강북이나 수도권 이런 데는 30평대하고 40평대 매매가 자체가 별 차이가 차이가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40평대하고 50평대는 아예 똑같아요. 예, 똑같고 네. 안 근데 찾아. 아직도 강남권은 30평대하고 40평대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최소 나요. 3, 4억이 나요. 그래서 수요층이 있고 없고가 좀 중요하긴 한데 뭐 물론 이제 계속 가족도 이제 핵가족화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빌라하고 아파트하고의 가격 차이가 이미 벌써 3분의 2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빌라는 빌라대로의 그 수요층이 계속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중상층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를 가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빌라 값이 더 오를 수 있고 그러시는 분들도 지금 있고. 이제 네. 제가 논현동이나 잠실이나 방배동이나 이렇게 다 짓고 있잖아요. 네. 빌라를. 그랬을 때 몇 년 전만 해도 도시형 생활주택 이래가지고 원룸으로만 선호했어요. 원룸이 과잉 공급이 됐었거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전체
대표적인 지금 투룸을 선호하는 거고 이 분양 자체도 3룸보다는 투룸을 훨씬 더 선호하거든요. 수요층이 많아. 신혼부부들이나 뭐 직장 뭐, 생활하는 사람이나 뭐. 예. 네. 그리고 뭐 친구랑 같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한 공간에 찾는 사람들이 3룸이 더 많냐 투룸이 더 많냐 이래 봤을 때는 투룸이 더 많아지는 거고 아파트냐 빌라냐 봤을 때는 요즘은 아파트 너무 비싸서 접근도 못하고 그렇죠. 빌라 비싸서. 쪽으로 많이 가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빌라의 수요층이 몰리다 보니까 투자 종목으로도 빌라가 많이 네. 선호, 각광을 받고 있어서 음. 직터디족이라고 있잖아요. 네. 직장인인데 네. 스터디하는 사람들. 근데 네. 그 스터디가 부동산에 대해서 네. 미리 이제 노후 대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갈량님 사무실에도 삼성에 다니시는 분들이 30대부터 노후를 준비를 네. 하시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근데 다 오신 분들이 이게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게 노후를 뭐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도 노후를 준비하는 게 너무 빠르지 않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오히려 그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생명력이 좀 짧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이제 계속 꾸준한 아이들하고 이 행복한 이 보금자리에 대한 걱정도 있고 해서 그분들도 직터디족이나 이런 분들하고 거의 비슷한 생각으로 그러니까 그 일찍 튄 거죠. 이렇게 부동산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가는 거잖아. 그럼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한 10년이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가 있는 거지. 아까 이제 그 인사말에서 제갈량님 말씀하셨듯이 적극적인 자세.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직터디족들 그런 분들이나 저희 방송을 듣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정말 적극적인 자세로 네.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많으셔. 한번 이제 해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인데 아마 머지않아 좀 다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어제 저도 이제 아시는 분이 좀 미팅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상암동 미팅을 했거든요. 이제 결혼한 지 2년 된 거예요. 근데 벌써 지금 1억 8천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지금 한 15평 이렇게 투룸 준비를 해놓는 거야. 15평이면 방 2개 거실 나오고 괜찮겠네요. 예, 삼성지구에 분양을 받았더라고. 거기에 받아놓고 차익이 지금 한 1억에 올랐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정리하고 이쪽 상암동 쪽에서 직장이 거기 상암동이니까 거기서 거주하는 걸로 이렇게. 아니 그렇죠, 그리고 또 출퇴근이. 기사를 봤거든요. 그 아파트 찾아보느라고 요즘에 그 중앙일보 보니까 준중형, 준대형 아파트 분양 평형 파괴 이거 혹시 보셨어요? 그거 보니까 지금 예전에는 뭐 84제곱미터, 뭐 113제곱미터 이 제곱미터의 분양 평형이 파괴가 되는 게 예전에 2014년부터 16년까지 쭉 비교해 놓은 걸 보니까 그때 당시에 80제곱미터 하면 전용 면적 20평이었어요. 근데 2015년에 21.2평으로 늘어났고 2016년에 23.8평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101제곱미터 이하의 틈새 주택형 비율 해가지고 이게 조사를 해놓은 건데 가격으로 보니까 지금 최근 분양 현장에서 보니까 이 사람이 113제곱미터 형을 염두에 두고 분양을 받으려고 갔어요. 근데 견본주택에서 본 96제곱미터 형이 마음에 드는 거야. 근데 전용 면적 차이가 그렇게 없었던 거예요. 분양가가 1억이 차이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틈새 평형 있죠. 근데 건설사 입장에서는 84제곱미터, 113제곱미터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것들이 공사하기가 훨씬 편하대요. 유력화 시키니까 그 틈새 거를 하면 가격도 낮아지면서 더 불리한 거야. 그렇죠. 그렇지만 사람들의 니즈가 이제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지금 분양 평형 파괴해갖고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염두에 둬서 고르면 될 일반 것 같아. 평형대에서 중간급이 되는 거예요. 25평은 전용이 이제 18평, 19평이 나오면 네 식구는 사실은 좀 좁아요. 세 식구는 적당한데 네 식구가 그렇다고 32평 가자니 또 돈이 조금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거지. 29평형. 아 근데 그게 가격이 113 이거보다 훨씬 싼 거야 많이. 여기서 1억까지 그렇지. 차이가 난다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봐서는 우리가 이제 빌라 같은 거 분양할 때도 5평. 보면 별 차이가 안 나는 사람들이 거지. 잘 평수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그냥 방이 3개다, 거실이 있다, 화장실 2개다 이 정도의 개념이지. 그거를 평수를 아주 크거나 아주 작거나 하지 않고서는 비슷한 평수는 잘 못 좀, 알아보시죠, 치수를 일반인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봤을 알아보면 때는 이제 안 돼. 우리가 32평형 뭐 25.4평방미터로 해서 32평형 아파트로 이렇게 했을 때는 옛날에 꼭 그것만을 선호했잖아요. 4인 가족을 그것밖에 했을 때.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29평을 하더라도 평형을 잘 빼는 거예요. 설계를 그러니까. 어떻게 빼냐에 맞아. 따라서 그런 것 같아. 그게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고 베란다나 뭐나 봤을 때는 32평 아파트나 똑같은 거지. 29평도 네, 외관은 큰 차이는 갑자기 없는 거지. 피바이러스님 베란다라니까 베란다에서 별을 보고 베란다요? 싶어요. 아, 베란다 이름 그러니까 이쁘다. 베란다에서 별을 보는 거를 합성한 베란다. 건가 봐. 운치 어떤 게? 베란다. 베란다. 우리 이제 바꿔야겠다. 베란다 베란다로. 괜찮네. 그럼 뭔데? 아니 이제 아니, 원래는 베란다. 어.
바이러스. 원래는 이제 그게 베란다. 발코니잖아요. 발코니인데 발코니 베란다라고 그러는 부부입니다. 건데. 그러니까 발코니. 베란다에서 베란다. 별을 본다를 베란다. 합성해갖고 이 베란다. 우리 있어. 모르는 사이에. 나는 우리 어록이네, 옥상에서 어록? 베란다에서 이거를 봅니다. 또 모델하우스에 적용할 수도 있겠다. 여기는 알았어. 별을 볼 수 있는 베란다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주세요. 네. 아니, 그러니까 빨리 요즘- 특허 신청하세요. 요즘에 평형을 얘기하는 이유가 이제 우리가 국민주택 규모를 기준으로 삼아서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느냐, 초과하지 네. 않느냐에 따라서 세금 세금이 취득세금이 많이 이게 그렇죠. 다르잖아요. 네. 85평방미터 네. 제곱미터가 기준인데 전용 면적을 85평방미터로 하면 사실은 발코니가 있잖아요. 발코니는 거기에 포함이 포함이 안 안 된다는 된 거지. 거예요. 맞아요. 근데 요즘은 그냥 아까 말씀드린 25평형이라 하더라도 발코니를 이제 확장을 많이 하면 사실은 34평형 크기가 처럼 보이는 거지. 아까 신음 여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작은 건데 작은 평형인 줄 알았더니 내가 원하는 25평형이 아니고 34평형처럼 되니까 굳이 비싸게, 40몇 평을 뭐 할 받지 필요가 말자. 없는 것인 근데 우리 거예요. 청취자를 위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갈 필요가 있어요. 평방미터와 제곱미터의 차이가 뭡니까요? 아이고 그게 똑같은 겁니다. 근데 왜 자꾸 섞어 쓰십니까요? 헷갈리시라고. 아니 근데 나는 그 국민주택 규모에 대해서 예. 이게 지금 한 80년대 아마 정해진 거 아니에요? 아니야. 언제 80년대까지는 안 정해졌지? 갔고.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왜냐면 이제 주택기금 뭐 네. 이런 거 나올 때부터 네. 해가지고. 아니, 근데 그게 근데 이제 예. 예전에 어떤 언론에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예. 국민주택 규모가 그때 생활 수준과 예. 지금이 이제 다르잖아요. 10년은 훨씬 넘었어 내가 알고 그렇죠. 있기로 이거 그럼. 정한 지가. 그렇죠. 훨씬 넘었어 근데 당연히. 레벨이 다 달라졌는데 생활 수준 달라졌는데 국민주택 규모가 너무 이제 변하지 않고 계속 지금 끌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약간 불합리하다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었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럼 그 규모를 그럼 어떻게 좀 더 줄이라는 줄여야 거야? 된다는 얘기야. 예? 아니야. 더- 딱 더 줄여야 줄여야지. 된다고 줄여야 된다고. 더 넓혀야 된다고. 좀 더 크게. 25.7평이 국민주택 규모가 아니고 가격이나 모든 게 다 이제 더 많이 높아졌잖아요. 더 레벨도 높아지고 생활 수준도 훨씬 달라졌는데 국민주택 규모가 너무 작다 그 얘기였어. 아니,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지. 우리한테는 좋아. 왜냐면 응. 국민주택 규모를 그렇지. 기준으로 해서 감면 혜택도 모든 게 주고. 세금이나 여러 가지 네, 혜택을 많이 그렇기 주구나. 때문에 오히려 그렇지. 그게 사이즈가 작아야 큰 더 거보다 작은 게 좋은 훨씬 건데. 나은 아니 거죠.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의 흑백 논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걸 해야 되는 그리고 거야.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아니야. 나온 적이 있어. 그 지금 신임 여사님의 어. 그런 저기는 네. 우리가 가면 갈수록 더 생활 수준이나 뭐 그런 게 올라갔다 하더라도 생활 공간 주거 환경 공간에는 우리도 일본처럼 더 작아지는 거잖아. 더 소형을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국민주택이 만약에 한다면 더 작아져야 되는 아 거지. 그러면 그래? 그거는 그거는 이제 안 그게 맞지. 이제 어떤 면이냐면 그럼 세금도 못 걷어들이고 아무것도 그렇지. 못 하는 거야. 아니, 그게 국가 아니라 입장에서 봤을 어. 때는. 국가 입장에서는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 할 때 누가 낮추는 뭔가가 게 나왔나 낫고. 봐. 그래, 국가 입장에서는 낮추는 게 나아요. 조세나 이런 거는 낮출수록 많은 낮추는 게 낫고 많은 세금이 우리 거치기 입장에서는 때문에 높여놓는 높여야 게 나은 신임 거지. 여사 말 맞다나 높- 높여놓으면 네. 세금을 더 싸게 덜 아 내는 거야. 그렇구나. 역을 그렇지. 생각했구나 거지. 갑자기. 그래. 그러니까 언론에서 국민들한테 불리한 얘기를 했을 리가 없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구나. 말은 그렇게 하면서 생각은 이제 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갔나 어디가 생각 어디가. 정신 어디 갔나? 자 우리 신음 여사님께서 아까 그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였지. 제가 이렇게 너무 저녁을 매운 걸 먹으면서 정신을 아직- 놓으셨습니다. 아니 너무 매워가지고 살짝 맥주 한 잔을 했거든요. 왔다리 갔다. 아니. 그래서 지금 음주 방송을 하다가 그러시면 안 정신이 됩니다. 오락가락 하시나 봐요. 아니 그냥 한 뭐 모금. 맥주 한 잔에 음주 방송까지. 한 모금. 누구랑 너무 마셨어요? 매웠어요. 아니 아니 우리 다 근데 멤버들하고 먹었지 지금 뭐. 우리 나이가 다 헷갈릴 게 정말 유익한 방송을 봤어요. 유익한 방송을 봤는데 주제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그것만 이제 생각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해해야 이해해라 돼. 이해해 얘들아. 얘들아 뭐라고 쏙닥거리는 거야 또. 우리 쑥떡 여사십니다. 달리 신음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 근데 SS PD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지금 닉네임이 신음 여사잖아요. 그게 뭐가 안 뜬다고? 페북에 태그가 안 잡힌대. 태그가 안 잡힌대. 그게 음란 의미라고 뜨나 봐.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바꿔 신용 여사로 신용. 크레딧 신용 재미없어. 여사. 그럼 재미없어. 안 돼. 나의 컨셉이 안 맞아. 아 아, 그게 그런가? 음란이야? 아, 신음 자체가 나의 신음은 부동산에 이제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나는 무슨 신음이고 사실대로 아. 받아들여.
사실을 말하거라. 아니 우리 말해봐. 우리 청취자 중에 신음 여사님처럼 똑같이 부동산을 보면 그 흥분하시는 분이 계시대? 흥분하시는 분이 있어요. 소리가 나온대? 신음 여사는 부동산 잠깐만, 봐서 닌자고 흥분이 보는 게 아니라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 저자가 느끼는 자가 외우쳐라. 당장 끌어내라. 잠깐만 심쿵의 81님이신가? 아니 정말 진짜가 똑같이 보네. 부동산을 흥분한데? 보면 흥분을 하시는 분이셔가지고 아니 우리 이분이 해피바이러스님도 흥분하잖아. 엄청 네. 심하게. 저는 심해. 막 계약서에 뽀뽀하고 난리 나잖아. 나보다 한 수 더 저기 뜨잖아. 흥분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바로 질러. 실행. 실행. 바로 실행이야. 그만큼 그냥 없어서 바로 액션. 실행부터 해. 요즘은 너무 질러대가지고 구멍가게에서 네. 과자 사듯이 막 한다고 혼나고 잘하셨어요. 아니. 많이 공급을 해주시면 되지. 이제. 새마을 운동 하고 있습니다. 아, 있네. 그래서 이번에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네. 그동안 오신 분들을 해피바이러스님 거 방배동에 있잖아요. 네. 설해마을 쪽에 있는 거 드디어 합의가 개봉 다 박두야? 끝나서 짠! 개봉 이제 박두. 이제 순? 드디어 계약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네. 여러분. 그동안 예약만 하셨던 분들 이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오세요. 심쿵의 81님이시네요. 아. 부동산만 보면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심쿵의입니다. 심쿵의임하고 개 좀 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장이 쿵쾅쿵쾅 거린다가 심쿵이님이죠. 도원결이라도 해야 되는 거 지금 아니야? 현재 방배동의 설해마을 쪽에 네. 165평 정도 되나요? 142평입니다. 142평인가? 네. 그러면은 방배동께 160원. 네네네. 네, 어. 그건 196 196평. 196평. 아, 아, 제가 너무 요즘 많이 너무 많이 사셔가지고 너무 많이 사다 보니까 요즘 정신이 여기가 없습니다. 거긴가. 땅도 내 땅, 내 다 땅도 내 내 땅. 그래서 땅. 여러분 이쁘게 여름에 쉼터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거기- 근데 뭐 네. 입지도 좋고 네. 동네 네. 분위기도 좋고 해서 거기는 몇 분 이제 네, 저희가 어디 부동산 내놔도 투어를 시켰잖아요. 네네네. 근데 거기 바로 설해초등학교 바로 위인데 거기가 그 부분만 조금 이제 집이 소형, 좀 소형평 사이즈가, 쓰고 네. 그 바로 이제 한 블럭만 위로 올라가면 한 블럭도 아니고 한 10m예요. 그냥 한 10m. 10m만 거기는 올라가면 완전 고급 거기에 이제 빌라들이죠. 완전히 고급 빌라라 좀 대형 평수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러면 한 두 집 걸러서 방범초소가 있어요. 네. 근데 유일하게 방범이 잘 돼 있는 동네가 네. 그쪽 설해마을이에요. 안전하죠. 방배동 쪽에서도 네. 뭐 일단 도둑이 연예인들도 많이 살고 하기 일단 때문에 도둑이 없고 네. 대신에 역에서는 조금 멀어요.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자 마을 아니에요? 예, 부자니까 부자들만 여기서 사는- 멀어야 어. 돼. 여기서 가까우면 가까우면 우리- 시끄러워서 못 네. 살아요. 아무나 못 싫어요. 오게? 어. 해피바이러스님이 눈물을 머금고 금액을 싸게 주셨는데 또 작품까지 만들어 주신다고 하니까 제 가슴이 네. 아려요. 찬양하라, 찬양하라. 아니 근데 그렇게 이제 베푸셔가지고 아마 그 약간 많은 종교 복을 방송인 것 같아. 네. 복을 좀. 아니 근데 이제 복을. 그거는 복 또 많이 인정을 주세요. 하기는 해드려야 되니까. 그럼요. 네. 내가 네. 남길 거를 네. 거의 뭐 그 네네. 청취자를 위해서 좀 환원하는 거나 그렇게 마찬가지니까. 저번에 공약을 하셨기 감사하네. 때문에 어. 어쩔 수 빼도 없이 박도 못하는 거야. 어쩔 빼도 수 박도? 없이 자 여러분들 저렴한 단어 나옵니다. 예. 또. 네네, 빼도 박도 빼도 못한다. 박도 못하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한 귀에 팍팍 것이니까 꽂히시죠? 그리고 또 하나가 선착순이에요. 있죠. 저희 사무실 횡단보도 쪽에 이제 2차선 도로변에 하나 또 더 하신 거. 거기는 대신에 방배역에서 좀 가까워요. 방배역도 가깝고 내방역도 가깝고요. 예. 예, 그래서 입지는 좋습니다. 둘 그리고 다- 땅이 또 다 번듯해서 네. 아마 그 완판되기 전에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이제 미리 예약을 하신 분들이 네. 많아서 거의 완판이네 벌써.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주저하지 마시고 대부분이 너무 바쁜데 민폐나 끼치지 않을까 싶어서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냥 망설임 끝에 한번 불쑥 찾아오셨는데 그리고 일단은 끝났어. 눈에 띄면 눈에 띄어야 그냥 바로 물건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게임 끝. 네, 그냥 그래. 오시면 돼요. 네, 오히려 전화하고 오시는 분은 기다리고 계셔. 맞아. 어. 그냥 말없이 오시는 이제 이번 주 주말부터는 그냥 오신다. 다들 네. 이제 막 세 팀 네 팀. 오실 때 빨리 오세요. 안 그러면 없습니다. 네. 세팀 기다리시고 시간 늦어서 가시는 아, 분 있거든요. 정말요? 남자분 어떡해. 멀리에서 어떡해. 오셨는데 가셨잖아요. 아니 그분은 이제 진지하게 하셨던 분이시라 좀 네. 혹시나 하고 들려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굴 도장은 맨날 찍어야 된다고 해서 아. 혹시 또 뭐가 있는 특징이 있는 게 저희 청취자분들이 일단 뭐를 하나 하잖아요. 네. 그러면 또 어느 틈에 또 돈을 또 모아갖고 오셔. 또 오셔. 그래가지고 또 뭐 사셔. 계속 하신 분들이 열정적이죠. 아니 돈을 어디서 금방 어머나, 만들어갖고 신기하다. 오셔가지고 아이,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지. 원래 있었는데 조금씩 그럼. 야곱야곱 갖고 오시는 건가? 아니에요. 어떻게 금방 모았어 5천 원? 나를 그러니까. 잊지 말아요 하면서 이상한데? 오늘은 이런 뭐 내일은 이런 그렇지. 그런 거 아니야? 그건 아니고 신기하다. 이제 하셨어요.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조합 설립인가 전하고 후하고가 이제 하루 만에 이제 틀려질 수가 있잖아요. 전 후가 옛날에는 조합 설립인가 나면 좀 몰랐어요. 웬만한
한 분들은 근데 지금은 그냥 단체로 다 막 공표를 공표를 다. 해버리니까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돈이 몇 천씩 뛰는 물건이 거예요. 막 다 들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아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또 막 대출을 받아가지고 오시는 거지. 아, 근데 그것도 있어요. 오시는 청취자분들 중에 저희가 이제 오셨는데 물건이 금방금방 안 나오잖아요. 왜냐면 싼 걸 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차후에 요러요러한 게 나올 예정이기도 합니다라고 하면 그걸 정말 기다리셔가지고요. 며칠 기다리고 뒤에 딱 있다가. 그거를 물러보러 오세요. 그래서 물러보러? 물러보러 오셔가지고 아, 열정이 굉장히 대단하시구나 네. 싶은 생각이 그러니까 들더라고요. 한다고 저기 하면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특징들이 대부분 이제 제가 좀 헷갈리는 것이 아니 비슷해요. 다 부부들이 오시는 분들이 그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인데 인상들이 다 선하셔서 아니 정말 내가 볼 때는 얼굴이? 똑같아요. 아, 근데 요즘 청취자분들이 너무 많이 오셔갖고요. 우리 제갈량님이 이제 이 기억력의 포화 상태가 된 게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에 CCTV를 달자. 왜냐면 왔다 가셨는데 명함을 주셨는데 몰라. 말했는지 기억이 안 나. 비슷한 연령대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막 정신없이 똑같아. 오실 때는 막 세네 팀이 오시니까 아무래도 CCTV를 좀 달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러니까 저기에서 오실 때는 꼭 문자를 주시고 시간 예약을 네. 하시고 오셔야. 연락을 그럼 주셔야 제갈량님도 개인 일이 있고 그러는데. 개인 일은 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개인 일을 집어치우고 안 되지. 치운 지 오래. 치운 지 포기한 지 오래야. 아니 그리고 저희가 또 틈틈이 거기 가서 또 네. 서포트를 하니까. 아, 그래서 그렇긴 저번 주 하지만 좀 포화 상태이네요. 주말에는 이제 순천에서 오신 분 어, 있으셨잖아요. 병어. 예, 병어를 정말 아침에 병어를 받아갖고 세상에. 저희를 너무 맛있어, 먹이겠다고. 그거를. 엄마의 마음으로 그 병어를 병어가 세상에. 비싸요. 엄청 비싸고. 네, 그리고 병어가 진짜 나오는 철이 맛있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구워 그거를 먹었는데 진짜 입에서 살살. 우리는 쏘던데? 회로 먹었잖아, 회로. 아. 회로? 근데 예, 그 맛있었어요. 병어는 싱싱한 거 회로도 먹어도 되거든요. 맞아. 그분이 이제 오실 때 오전에 너무 일찍 오시니까 저희가 청취자가 몰려가지고 얘기를 잘 못해서 1시에 오십시오 이랬는데 결국은 1시간을 기다리셨는데도 그래고 이게 시간 약속을 해도 해봐야 기다리시긴 소용없네. 기다리시더라고요. 예. 기다리시는 거야. 그러니까 불쑥 그래서 찾아온 그냥 사람이 다행히 그날은 우리 다 같이 있었잖아요. 네, 저번 주 토요일 날 유일하게 이제 정예 멤버 넷이 다 있을 때 지금 왠지 잡벅 방송으로 흘러가는 거 아, 같아요. 이제 알아서 우리 잡벅 아니야, PD님이 잡벅? 알아서 다 편집해 줄 거야. 그냥 끊을 때 그거 그냥. 잡벅. 자, 이제 본론으로 그래도- 또 다시 옮겨가서. 정신 땡땡 차리고 좀. 어니치. 네. 레드스탄? 아니 근데 우리는 정신을 딱 차리는 순간 할 말이 없어. 정신 차리면 안 돼. 정신 제발 차리면 안 돼. 꽁 대신 닭이었죠? 네. 아, 그래서 뭐 어찌됐든 이제 우리 해피바이러스님이 또 빌라를 네. 공급을 하실 예정이어서 네. 참 다행인 게 지금 땅도 없잖아요. 네. 공급할 만한 땅도 없고 엄청 또 귀하신 땅값도 몸이야. 또 워낙 비싸서 참 네.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제갈량님 그 저희들이 다 이거를 해피바이러스님을 그렇다고 또 뭐 어거지로 또 해올 순 없는데 주시면 고마운 일인데 마침 또 결정을 내리셔서 네. 네,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때마침 오구역이랑 이주를 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방배동은 이주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이제 이제 오를 대로 폭풍의 오르잖아요. 전야예요, 지금 근데 그 방배동이. 오른 가격에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으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안심하고 오셔도 되고 내내 그냥 꼭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면서 별표를 쳐갖고 계신 분들이 그거를 별표까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위치가 좋은 곳은 빌라가 없어요. 물건이 없어요. 정말 땅, 물건다운 물건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계속 빌라 자체도 지금 물건이 없어요. 예, 없어가지고 시장에. 예. 저한테 계속 연락이 와요. 어디 물건 없냐고 좋은 것 좀 달라고. 근데 제가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한 게 있기 때문에 공약을 이거를 하셔서. 오픈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 감히 넘보느냐? 예, 그래가지고 지금 달라고 놀랬잖아. 훨씬 더 좋은 가격에 매매가에 할 수 있는 국물도 건데 없는 이라. 국물도 없네. 네. 사진 보고 있다 깜짝 놀랐네. 연락도 말해라. 한마디만 해야지. 짧게 해줘. 알아서 끊어줘야 돼.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방배동이 이슈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뭐 시세 차익도 노릴 수 있는 부분이고 진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네, 박수. 저희 네. MR을 드리는 겁니다. 끝났어요? MR을 드리는 거니까 항상 이제 물건들을 사드릴 때는 처음부터 싼 거 사드리면 올라야 되는 부담감 없잖아요. 예, 그냥 그렇죠. 그때부터 그렇죠. 싸니까 예. 그때부터 수익률이 그때부터 시작이야. 확보가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더 버시면 돼요. 맞아요. 근데 간혹 이제 빌라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거나 이제 선분양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겁을 근데 먹고. 선분양이라고 선자를 붙여서 그래요. 음. 왜냐면 아파트도 땅 파서 지을 때 그때 분양하면서 음. 차차차차 중도금이 들어가서 그렇죠. 잔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분양인데 음. 우리가 이제 굳이 설명을 너무 쉽게 하느라고 선분양 하다 보니까 그건 또 뭔 딴 분양가 이제 그래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아파트 공급식으로 땅 팔 때 분양하는 똑같아요. 거고 예. 네. 대신 중도금 안 들어가는 거고 잔금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헷갈려하실 근데 것 지금 이제 같진 우리 않아요. 청취자분들은 잘 모르셔서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방송에 거의 다 선분양을 하고 있잖아요. 아유, 공사가 들어가기 왜냐면 전에 허가로 공급이 없기 때문에 네. 사실은 다 지어놓고 후분양하는 그런 요즘 시장 상황이 아니어서 그래서 파라69님이 고난이도에 질문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이제 외국계 중개에 네. 대형 법인 네. 회사들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이제 이 중개업계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그렇죠. 저희가 지금 하는 일이 저희는 부지 매입도 해드리지만 그 부지에 집도 져서 공급도 하고 공급을 하면서 또 투자자들이 거기에서 수익을 남길 수 있게 투자 컨설팅도 해드리면서 자산 관리까지 들어가는 거죠. 네네네 모든 걸 다 하고 있어서 그 이제 설명을 해드렸더니 조금 걱정이 덜 되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안심을 좀 하시더라고요. 앞서가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 부동산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여기서 근데 이제 아마 그냥- 그분 그 고민대로 만약에 시장이 그렇게 이제 다 오픈이 돼버리면 일반 동네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많이 힘들기는 할 거예요. 그렇죠. 영향이 이제 있죠. 그리고 점차적으로 가면 갈수록 인터넷 시장이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전자 계약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버리면 동네 부동산은 많이 어렵죠. 지금도 사실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되는 곳만 각 지역별로 되는 곳만 되는 거예요. 방배동이라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맞아요.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전세도 뚝 끊겼잖아요. 네. 또 끊겼어요. 사무실 임대차가 같은 또 경우는 끊겼어요. 아예 찾으러 오지도 않아요. 아 진짜 올해는 네. 사무실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만뿐만 아니라 진즉부터 그랬어. 그만큼 경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작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규 사업이 없나 봐. 신규 네. 사업이. 그 사람들이 결국은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니까 당연히 부동산도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아예 투자 자체는 생각도 안 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청취자분들은 아니 다른 데는 다 부동산이 그냥 꼬꾸라진다는 둥 하락한다는 둥 하는데 요 우리 월전집만 계속 이제 투자를 하라 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여벌로 듣다가 들어보니까 우리는 현장에 있는 거니까 없는 말을 꾸며내는 것이 아니니까 아 이런 데도 있구나 해서 오셨는데 네. 보면은 이제 주변의 분위기를 보면 알거든요. 만들어 드리는 개념이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네. 그렇기 어느 때문에 그래요. 곳에 만들어 주냐도 중요하고 우리가 100이면 100이 다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 틈새 시장이 있어요. 틈새 시장도 있고 그 사람들이 80%가 어려우면 20%는 살아남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금융위기나 IMF가 있을 때도 다 살아남아서 그 시절에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어렵다 하지만 또 그 중에서도 이주 수요가 있다든가 역세권이라든가 무슨 개발 이슈가 있는 데는 거기는 끊임없이 땅을 찾으려 해도 없고 뭐를 하려 해도 투자를 하려 해도 그런 물건 그리고, 자체가 예, 없어요. 땅도 안 팔고 그리고 지금은요. 이렇게 있을 때는 부동산을 투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을 때는 좋은 지역에 하기 때문에 다 그쪽으로만 몰리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어느 지역을 막 방배동이다, 강남이다, 잠실이다 뭐 이런 지역을 봤을 때는 누구나가 좋은 지역인 줄 알기 때문에 거기는 다 사러 들어오는 거죠. 일피바레스님 공급하는 데 있잖아요. 네. 잠실 쪽에. 네. 그러니까 네. 잠실에 이제 제2 롯데월드 네. 막 있지. 안 그래도 거기가 배명사거리인가요? 삼전사거리? 아니 삼전사거리인데 삼전사거리. 지금 삼전사거리 역 앞 여기 이제 개통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그거 같은 경우도 한 지금 50세대 되는데 바로 안판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바로 한 일주일도 안 돼서 네. 싹 나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또 한번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해요라고 하는데 전에 IMF나 서브프라임 때처럼 그냥 집 한 채 살 거로 막 3개 4개를 사는 폭탄 돌리기를 하질 않아요 요즘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실수요. 아니면 그냥 자녀를 주려고 이렇게 추가로 마련해 놓은 거 이런 건데 마침 저희 서울고등학교 맞은편이자 상문고등학교 맞은편인데 방배역하고 걸어서는 한 7분 거리 정도 되잖아요. 서초동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월드 메르디앙이 시공을 맡고 월드 메르디앙 같은 경우도 일군 건설사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많은 시공을 한 큰 회사예요. 거기에서 다세대 40세대를 시공을 맡으면서 분양을 했는데요. 정말 반나절 만에 9시부터 12시까지 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40세대를. 요즘 그런 그러니까 것들이 그런 소문을 듣고 그 오시는 손님들이 "헉, 세상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안 피가 좋아질 것 붙었어요. 같은데. 그러니까. 벌써 정말 피가 3천씩 그런- 붙어갖고 돌아다녀요. 예, 닭이 그런 닭이 것들이- 아니에요, 예, 지금은. 지금 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귀하신 닭이야. 그때 귀하신 제가 신천역에 잠실에 2억 8,500에 빌라를 분양했잖아요. 36세대를. 그 당시에는 이제 벌써 1년 반 됐는데 그게
그게 3억 2천이 가는 거잖아요. 아이고. 그러면은 그만큼 차액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달리 빌라다 이런 그런 시가 빌라면 사면서부터 빠져서 그건 정말 우리한테 옛날에.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조선시대. 지금 얘기예요. 생각들이 많이 달라졌고. 그땐 또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그때는 이렇게 제대로 된 건축업자가 집을 없어. 짓는 게 아니고 거의 그 동네 하청 아저씨들. 여기 막 설비하시던 막 그런 아저씨들 뭐 할아버지들이 그냥 이렇게 집을 보수 짓다 뭐 이렇게 보니까 하시는 짓고 분들. 도망가고 바로 그러니까 이제 그냥 물이 바로 새. 막 네. 건물이 막 무너져야 돼. 좀 있으면 바람 결로 불면. 생기고. 그래서 맞아.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참, 아파트 못지 않아요. 아파트 어깨 너머로 못지않게. 배우신 네. 분들 왜 공사 현장에서 있다가 네. 이제 동네에서 보수하시고 지금 이런 심지어 일군 뭐 그런 큰 건설에서도 빌라 이제 많이 이 쳐요. 빌라 네. 이게 짭짤하기 그래, 때문에 다세대 많이 빌라 시장으로 네. 많이 들어와요. 그쪽으로 네. 많이 지금 그러니까는 들어오는 땅이 상황이에요. 없으니까. 어차피 시공비 어. 아파트랑 별 차이 없잖아요. 그리고 리스크가 훨씬 적잖아요. 적죠. 아파트 뭐 수천 세대 뭐 하는 거보다 미분양 될 일도 없고 이렇게 좋은 지역에 와서 야곱야곱 뭐 20세대, 40세대, 50세대 이런 아니, 게 하는 게 훨씬 예, 더 맞아요. 사업성이 좋으니까. 정말 다세대 빌라가 그냥 선분양으로 완판될 정도면 여태까지 유례 없던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만큼 수요층이 많은 특히 거지. 이제 방배동 같은 경우는 이주 수요를 보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땅값도 천정부지로 오르잖아요. 땅값이 너무 예, 비싸니. 이쪽 빌라 시장으로 오는 이유가 우리가 보면 아파트를 지어놓고 이제 그게 재개발될 때까지는 힘들잖아요. 내 100평에 내 땅에 만약에 아파트가 100세대가 올라간다. 그럼 거기엔 내 지분이 한 평이잖아요. 대지 지분이 한 평 정도인데 빌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6평에서부터 한 10평 정도 내 땅에 지분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보면 요즘 빌라 쪽을 굉장히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수요도 탄탄하고요. 예, 수요층도. 세파이러스님이 얘기했던 대지 지분을 작게 갖는 것들이 이제 주상복합. 예. 예, 일반 그 판상형 아파트들은 높이 많이 올라가긴 힘들고 역세권 보통 역세권의 이제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높이를 한 35층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적으로 같은 30평대인데도 이제 전용률도 70%대밖에 안 되고 그렇죠. 대지 지분도 30평대 다른 게 대지 지분 한 12평 깔고 앉아 있으면 주상복합은 많이 깔고 앉아 한 9평 정도. 그렇죠. 예, 맞아요. 우리나라 또 사람들은 땅에 대한 편이라도 애착이 내 좀 땅을 있죠. 갖고 싶은 예. 그 애착. 아파트는 강남 같은 경우는 워낙 비싸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 10세 PD님은 왜 꽝 대신 닭이 왜 빌라가 대세인지 말입니까? 이제 물어봐요. 왜냐면 이제 네.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렇지. 왜 아파트보다 닭을 빌라지? 사요? 막 이러고. 닭을 사요. 물정 아파트를 모르는 소리네. 빌라가 이제 빌라가 더 좋아서가 아니고 그렇지. 아파트가 비싸니까 아. 비싸니까 못 사니까 이제 빌라를 할 수 없이 사는 거죠. 음. 근데 또 많이 차이 나잖아요. 거의 이제 강남 쪽은 반절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더 싸니까. 많이는 뭐 반도 더 3분의 차이 2까지도 나죠. 되고. 그러니까 네. 그 돈이 어디냐고. 자꾸 맞아요. 계속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빌라도 옛날에는 사는 순간부터 떨어진다고 했지만 지금은 떨어져요. 안 계속 떨어져요. 올라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편히 살고 전세 사느니 네. 시세 차익도 좀 볼 수 있고 네. 어차피 들어간 돈이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소액을 투자해서 소액 버는 거니까 거의 막 100% 수익률 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 대비. 네. 우리가 사는 이 주거의 분야에서 아파트, 뭐 빌라, 오피스텔, 단독, 다가 뭐 이런 많은 것 중에서요.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수요는 온리 빌라예요. 예, 맞아요. 온리 빌라이기 때문에 네. 빌라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충분히 있어요. 네. 근데 전세가. 약간 지역의 문제도 또 이제 완전 그렇죠. 강가하면 안 돼. 예. 네, 좀 지역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또 다 지역이 그렇긴 조금 하지만. 벗어나면 또 싸니까. 그렇죠. 맞아. 왜냐면 거기서도 맨날 사억대 마찬가지야. 수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이제 구로나 네. 이쪽 이제 그 2억대도 강서 있어요. 쪽에는 2억대예요. 대신 거기는 아파트가 4억대야. 4억에서 5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거긴 또 그게 적정한 가격이거든요. 근데 되는 그곳에는 우리 이제 해피바이러스님 같은 아주 저렴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아니, 많이 없어. 안 계시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게 강서 쪽에 빌라 샀는데 제 가격 주고 그러니까 안 팔리지. 그럴 때는 정말 제 가격 주고 산 분은 수익률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팔려, 일단. 살기는 했는데 예, 많이 그래서 물려 그럴 때는 좀 있어야 안타깝긴 돼. 하죠. 그리고 그래서 분양도 사실 잘 안 돼. 분양업자 네, 정말 입장에서도 그쪽에는, 분양도 안 되고 너무 제 가격이에요. 안 되는 그쪽. 걸 그쪽으로 못 샀으니 안 가잖아요. 팔리고. 그래서. 아니 요즘에 사당동도요 만만치 않아요. 지금 좀 위치 좋고 네. 좀 전용 괜찮다 그렇죠. 그러면 막 4억대로 분양하는 거예요. 네. 근데 네.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그렇죠. 금액에 지금은 잘 살 수 있지만 가격이 떨어지거나 이제 안 그러면 팔릴 거기는 때 떨어질 수 예. 있다는 거. 네, 그게 경기가 안 문제예요. 좋을 때. 네. 네. 그래서 왜냐면 안 사당동이 방배동하고 빌라 가격이 똑같이 갈 수가 없거든. 네. 땅값 자체가 땅값이 비싸. 싸잖아. 근데 이제 과열되고 그래서. 막 없다 보니까 네. 그냥 좀 쌈박하게 지어놓고 뭐 역세권이다 이러면 갑자기 이런 붐을 타서 건축업자들이 비싸게 팔아먹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혹 해갖고 사신
분들은 5, 6년 전이겠네요. 남현동에 새 빌라 아주 그냥 잘 지어놓고 그때 당시 금액대가 3억 5천이었어요. 근데 그걸 사지 말라고 하는데 그 세댁들이 가서 그걸 샀네. 몰래 가서 샀는데 몰래 샀어. 몰래 샀어. 근데 걔네들이 아기가 그때는 5살 이랬어요. 4살 5살이니까 집이 좋고 이제 방배동 그 금액이면 아주 별로니까 집이 안 좋으니까 넓고 새 거고 막 위치도 좋고 막 이러니까 막 반해갖고 딱 쓰러져서 이제 산 거예요. 근데 이제 아기가 학교 갈 때쯤 한 2, 3년 살았는데 갑자기 팔고 나오려는데 3억에 팔고 나온 거야. 방배동의 허름에도 그걸 만약에 3억 5천짜리 샀다. 4억이 되거든요. 5천을 버는데 거기서는 5천을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자 내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5천 이상 까먹은 거죠. 그냥 뭐 공부한 셈 치고 기회비용으로서 인생에 한 번은 또 그런 때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수업료야. 수업료가 지금 너무 크잖아 지금. 아깝지. 벌기가 힘든데. 힘든데.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왜 그 그래. 수업료를 조금 내라 하려고 우리가 밤에 이렇게 그냥 수다를 떠는 겁니다. 목이 쉬어가면서 그런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까 이제 지금. 우리 해피바이러스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이슈가 있는 곳은 네. 남실도 그렇고 사서 그냥 어떻게 설계 도면만 보고 무조건 네.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도 차익이 많으니까. 예, 청약을 다 예, 찍어버리는. 그냥 바로 완판이 되듯이 네. 이거는 큰 기업이 아닌데도 우리 개인인데도 해피바이러스님 완판녀입니까? 완판녀입니다. 부동산의 완판녀 되십니까? 네. 속전 속결력. 그래서 네. 네, 그렇듯이 그런 네. 어떤 이슈가 있는 곳은 신문에 나는 거 있잖아요. 삼성동에 그 영동대로로 네, 지하화되면서. 네, 지하 예. 6층까지. 예.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지하 거기 이제 세상이야. 거기 삼성이 또 GTX가 예. 동탄까지 이렇게 삼성. 하잖아요. 삼성. 저기 제갈량님, 네. 저는 삼성인 줄 알고 지금 삼성 어디에? 나 아니, 지금 막 삼성동. 삼성 아니에요? 아니, 삼성역. 제대로 한 거 맞죠? 맞아요. 삼성은 삼성은 저쪽에 있는 일산에 거고 있고. 그러니까 어. 일산 삼성은 GTX 얘기하셔갖고 갑자기 아니, 또 헷갈리셨네. GTX가 거기 삼성역도 현대가 가요. 그 한전부지사인데 거기가 네. 지하 6층까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지하 현대가 6층이 거기를 GTX. 비싸게 산 이유가 있어요. 현대가 거기를 아, 사면서 그럼요. 그 주위에 개발하면서 개발 이익 살 때부터 엄청 분담금을 많이 비싸게 샀잖아요. 그렇게 다 뭔가가 있으니까 거기를 평당 그냥 4억이 넘게 하지. 다들 막 미쳤다고 했잖아요. 네. 드디어 이제 현대 망하는구나 막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그 지하에 우선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다 깊은 뜻이 뭔가, 계셨구나. 지금 현대에서 개발 이익 분담을 해서 예. 주위를 영동 거기 뭐지? 영동개발? 예, 거기를 개발. 지하시키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서 종합운동장 네. 거기서도 이제는 한강에서 야구 경기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개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어디냐? 그게 잠실이거든요. 월드컵 롯데월드서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삼성역까지 그 중간에서 가장 수혜 보는데 그런데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같은 경우도 매물이 없어요. 아시아 선수촌 옛날부터 그 비쌌는데, 재건축 원래? 비쌌죠. 아니 근데 그래도 이번에 그렇게까지 이번에 이게 하면서 어. 삼성이 가장 인접한 곳이고 또 먹자 골목이 형성되는 게 그 신촌역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슈가 있는 것은 절대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원래- 상황이든 원래 맞아요. 강남 서초 송파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그 강남 근데 서초 조금- 송파라 하더라도 송파가 지금 강남보다 더 핫하게 뜨는 예, 거예요. 뜨고 있는 그게 거죠. 이제 그거 예전에는 좀 이슈가. 엘렐레 했는데. 그러니까 원래- 원래 그게 발표남으로서 그러는데 수혜를 입은 지역이 또 어디냐면 동탄이에요. 예. 원래 이제 동탄이 이제 잘 나가다가 이제 삼성 때문에 이제 거기 일신도시가 떴었잖아요. 그래서 일기 신도시. 그러다가 이제 이 신도시가 이제 그러려고 했는데 요즘에 이제 침체가 됐나 싶었는데 네. 갑자기 삼성이 삼성에서 또. 이제 그 동탄까지 GTX 하는데 20분이면 가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맞아요. 웬만한 서울보다 더 더 가깝죠. 가까워요. 그렇죠. 강남 우리 접근이 강남에서 그래서 광고 가는데 한 갑자기 시간 또 걸리는데. 이 건설업체들이 다 때는 이때다 하고 음. 다 지금 웬만한 분양을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몰려갔어. 그 동탄에 있는 사람 어디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만 청약을 해가지고는 분양이 잘 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어디 사람? 서울. 서울. 특히 네. 강남 사람이 또 가가지고. 일찌감치 또 동탄으로 다 먼저 움직인 알고 거지. 다 가가지고 분양을 받으니까 거기가 또 완판이 되는. 그래서 항상 돈이 움직여야 되는 그러니까 돈의 그 축이. 이 발표가 나기 전에는 동탄역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거 팔으라고 상담을 해드렸는데 다시 이제 걷어내야 될 판이야. 아. 그래가지고 요번에 갑자기 발표 나가지고 다시 오셨는데 그냥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GTX 이제 그쪽에 한 번 더 분양을 받고 싶다 하더라고. 받으시라고 했어요. 왜냐면 참 알 분양이 수 될 없어. 확률은 없어.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하면 되니까 돈은 없으시대. 딸랑 계약금만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이슈라는 게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그냥 받아서 그게 중요해요. 네, 그냥 피 받고 이슈가 중요해. 그러니까 계획이 하면 중요하고 네. 일단 뭐 GTX 다 들어가고 아니면 뭐 세팅 네. 다 되고 역 다 들어가면 그때는 안정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럴 계획이더라. 그 언제 강남에서
꼼꼼하더라 이런 거. 삼성에서 특히 20분이라는 거는 굉장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신분당선 라인도 많이 올랐던 이유가 그거잖아요. 맞아. 강남 접근성을 접근성. 항상 그걸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최근에 지금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송파 경찰병원 쪽 그쪽에 막 상가들 엄청나게 많이 분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금동? 네, 응. 오금동이었나 경찰병원 있는 그쪽. 경찰병원역이 있어요. 네, 그쪽에 경찰병원 그쪽뿐만 역만 아니라 빌딩이 커. 지금 그쪽에 이제 상가를 그 방배동에 있는 다가구 파시고 그쪽으로 상가 분양을 받으셨는데 상가 사기 분양 본의 아니게 이제 사기 분양이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상가들을 뭐 50평대 이런 거 분양을 할 때 분양가가 뭐 10억대 이렇게 하잖아요. 그쪽도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근데 비싸죠. 이분도 거의 15억 이상 주고 사신 것 같은데 그 분양 업체에서 아예 그냥 몇 년치 임대료를 임차인 이렇게 해서 가짜로 임차를 맞춰놓고 이거를 분양을 해먹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상가 분양하시는 분들이 우리 상가 보러 가면 뭐 5년 계약됐습니다. 뭐 치과로 5년 뭐 안경정이 5년 계약됐습니다. 막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면서 팔잖아요. 근데 정말 사실일 수도 있는데 사실이 아닌 케이스가 지금 많은가 봐요. 그런 꽤 많아요. 피해 진짜 사례가 있어요. 그런 피해 어마어마하대요. 사례가 수익률을 올려놓고 아니, 매가를 맞추는 거야. 나 아는 분이 정말로 그래서 이제 이분도 왠지 사기당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이분이- 그러면 공실은 안 나겠지만 수익률이 떨어져. 아니 아니야. 걔네가 못 이제 받아. 그 임차인이 나가는 거야 이제 아니야. 못 버티고. 그러는 거야. 공실이 돼 그때부터. 우리- 그러니까 낮추면 나가는데 아니 수익률이 그게 아예 안 가짜 맞는 거지. 계약이라니까. 근데 해피바이러스니 거기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고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옛날에 제갈량님이랑 저랑 교대 앞에 그 지하에 막 큰 상가가 있었어요. 100평형인가 50평형인가 있었잖아요. 경매가 나왔는데 그게 왜 낙찰이 안 되냐. 가격은 싸요. 이렇게 공실이 됐을 때 매월 관리비 평형으로 해. 만약에 그렇지. 처음에 50평이 120평형이에요. 그래, 평당 그러니까 만 원. 그거라니까. 120만 원을 내야 돼. 그게 이게 오, 지금 이 어마어마하더라고, 사람들이 이게. 지방에 있는 상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상가 리스크 같은 너무 경우는 높아.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네. 상가가 되는 거지. 요즘처럼 경기가 네. 안 좋을 때는 정말 상가가 힘들잖아. 네. 근데 저 아는 분이 수원에다가 계약금 3천만 원 걸어놓은 거야. 네. 그래서 한번 가보자는 위치를 아. 가봐 달라는 거야. 가봤는데 일식집인 거예요. 수족관은 있어. 있는데 고기가 없어. 아이고. 그리고 사람이 한가해. 가라네 가라. 그래 가라야. 그래서 내가 아니 이 사람이 너무 신기한 거야. 왜 이렇게 한가하지? 여기서 그랬더니 얼마 나온다고 했을 거 아니야. 메뉴도 수익률. 없는 거야. 그게 알고 보니까 네. 근데 이 사람은 계약금 3천만 원 걸어놨잖아. 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임대료를 내지 말고 몇 그냥. 달을 그냥 이 장사를 실제 하라. 장사를 하라고 한 거야.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되겠어? 유령 임차인이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3천만 원 뜯겼잖아. 뜯기는 게 더 현명한 네, 거죠. 맞아요. 나는 내가 가감히 버려라. 네, 버려야 거기에 돼요. 3천만 원에 3억을 버릴 판인데 그것만이라도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그래서 정말 애물단지 상가 잘못 그거 사면. 분양들 굉장히 주의해서 본인들이 이제 주변이랑 다 살펴보면, 그러니까 월세를 막 너무 아니 근데 많이- 그런 수요자들이요 주변을 살피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가 분양을 하는 분양팀이 들어가잖아요. 온갖 얼마나 좋은 소리를 많이 하겠어요. 더군다나 이 팜플렛 자체도 그렇고 그리고 또 잘 해놓잖아. 상가는 규모도 커 보이고 이제 번듯해 보이는 거지. 아니, 그럼 그러니까 바로 그 새 상가 옆에 있는 거기를 물어보면 되거든. 거기를 가서 물어봐야 돼. 거기 부동산이나 심지어는 월세가 두 배 어. 차이 나요. 두 그건 배 있을 차이나.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일이거든. 혹해갖고 사는 거지만 절대 그 수익률이 정말 정상이 아니거든요. 그걸 잘 조사해보면 돼. 옆에 가서 물어보면 되는데 왜 안 물어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사님이 굉장히 걱정되는 거야. 갑자기 기사를 보니까 그때 뭐라 그러셨냐면 카페가 들었는데 월세가 500만 원이 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찰병원 주변 상가들만 많이 있고 배우도 별로 없고 제가 봐서는 그렇게 될 때가 아닌데 딸랑 그 관공서 뭐 경찰병원 그거 하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카페가 뭘 벌어서 500 이상을 내나 싶었는데 아무래도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그리고 이제 애청자들 그 경찰병원 지하철역에서 한 70m만 가면요. 거기들은 딱 또 끊기지. 월세가 엄청 싸요. 방배동처럼 막 우리 한번 1080, 봤었어요. 90밖에 안 해. 그 앞에만 막 네. 300, 400 하기 네. 때문에 공실로 돼 있는 데를 많아요. 리스크 맞아. 높은 시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쫙 형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음. 딸랑 고기만 그리고 거기서부터 딱 끊겨 색깔이 달라져요. 맞아. 이 조명이. 그렇다고 예. 막 이렇게 수요가 그렇게 막 넘치는 것도 아니고 그 굉장히 라인만. 위험해. 그러니까 구분 상가는 정말로 그 수익률만 보고 석유통 지고 이렇게 뭐 불길로 막 뛰어드시는 그런 형상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앞- 여러분. 네네. 앞뒤로 다 뒤집어 보고 까보고 하셔야 네네. 됩니다, 네. 여러분. 확 벌려봐야 네. 됩니다. 왜 웃으세요? 혹시 어젯밤에 야동 봤습니까? 아무래도
한마디 아주머니 같아. 40대 아주머니들은 뭔가가 이상합니다. 2명 이상만 모이면 이렇게 뭘 상상하는 거야 지금. 에이. 우리는 그저 웃을 뿐이었는데 자, 신음여사가 해석을 우리 신음여사의 발언 논란. 이제 우리가 이제 빌라 중에서도 요즘에 이제 음. 청취자분들이 많이 오시는 분이 이제 우리가 재건축 얘기를 많이 해줬잖아요. 네. 14구역은 이미 조합 설립인가가 돼서 금액이 이제 많이 방배 뛰었어요. 방배 예. 14구역이시죠? 예. 그래서 많이 뛰어서 이제 네. 물건이 잘 없어요. 해드리고 싶어도 예. 해드릴 수 있는 물건이. 근데 다행히 13구역은 방배 네. 3동이잖아요. 네. 거기는 네. 좀 사실 방배동에 봉천동이라 해서 좀 열악한데 예, 재건축 때문에 14구역보다 조금 규모가 더 크잖아요. 2350세대죠. 근데 다행히 걔가 아직 사실 14구역보다 한 2주가 빨랐었는데 뭔 사업 변경을 약간의 했나 봐요. 변경. 예. 그래서 좀 지금 늦어졌구나. 총회를 인지하는 거예요. 예. 설립인가가 아직 안 났어.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싼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청취자분들을 나오는 즉시 이제 바로바로.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해드렸어요. 다행히 이제 좀 싸게 해드렸는데 또 이제 그 다음으로 계속 오시는데 물건을 못 만들어 드리고는 있어요. 거기가 아직 설립인가 전이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수익이 또 거기도 있어요. 에비바이러스니까 아실 이제 분들은 사실은 적은 돈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투자 수익도 있고. 근데 이제 재건축은 좀 투자 규모가 조금 있잖아요. 세수하는 2억까지는. 그치만 그만큼 벌죠. 네, 네, 그래서- 강남 재건축은 그래도 그냥 따놓은 당상이죠. 아무래도. 그래서 네. 이제 조금 그 확실히 벌수 정도의 있어요. 돈이 있으신 분은 그걸 네. 하시면 되는데 네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이걸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런데 예. 그것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재건축 단지에 있는 도로 지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어찌됐든 대지하고 똑같으니까 부시니까 예. 그것도 수익률은 좀 있겠죠. 좀 저렴하게 나오잖아요. 그런 매물들도 예. 재건축 임박하면 그것도 매입해보는 것도 괜찮을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도로 예. 같은 경우는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재개발은 도로도 예를 들어서 97제곱미터를 초과한다는 이런 경우는 무주택자가 아니더라도 네. 주택 있는 사람도 조합원이 될 수가 있어요. 평수가 있어요. 면적에 따라서 도로만 있어도 조합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재건축은 토지 반드시 등 소유자. 토지하고 건축은, 건물이 같이 반드시 돼 있어야 같이 되는.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0.0001평이라도 있으면 네. 그건 조합원이 될 수가 음. 있거든요. 네. 근데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도로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청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네. 도로는 재건축을 안 하면은 그건 아주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엄청 싸잖아요. 그렇죠. 리고 싸나 마나 누가 사지를 않아. 그러니까. 그런데 재건축을 하면 현금 청산을 받기는 받는데 현금 청산을 어떤 식으로 받느냐. 우리가 향후 개발로 인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 시점의 시세대로 시세의 한 60에서 80%를 네. 청산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인접 대지에 인접 대지에. 감정 응, 평가액의 왜냐면 60%에서 이 도로 70%? 자체는 공시지가가 없어요 대부분. 네. 그 인접 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로 자체로는 감정이 별로 안 나오지만 재건축을 할 때는 그 도로도 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대지기 때문에 더 최유효 이용이 된단 말이에요. 네. 멸실 비용도 안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평가를 더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이게 조합에서 슬그머니 모르는 척하고 이걸 엄청 싸게 감정을 매기는 평가해버리죠.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청산금을. 근데 이제 법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면 대법원 판례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인접 대지의 시세에서 80%? 60에서 70%. 80%를 근데 이제 청산해 주기로. 거기가 대지로 돼 있는 건가 아니, 아니면 도로. 도로로 돼 있는가 지목은 도로로 돼 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목이 대지냐 도로에냐 따라서 그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죠. 대지는 그냥 대지니까 당연히 대지는 그거는 대지 가격이고 대지값을 받아요. 원래. 감정가에서도 근데 네. 도로일 경우에도 그거에 그러니까 다는 못 받는데 네. 60에서 80%니까 60%만 받아도 예를 들어 3천만 원이다. 그럼 1,8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보통은 500만 도로값을 원 싸잖아요. 500에서 1000이니까. 500만 원밖에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의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모르시는 분들은 우는 애기한테만 떡을 준단 말이지. 예, 울어야 그러니까, 돼. 예, 곳곳에 이의 신청하고 막 법으로 가려면 복잡하니까 그런 거는 안 하고 그냥 좀 안전된 그렇지. 걸 하시는 게 낫지. 안전한 조금 것을 하세요. 고수들이 하는 일이 머리 쓰는 곳 하지 마세요. 아니 싸니까 이제 가격이. 어느덧. 네. 어느덧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해피바이러스님이 막 손을 올렸다 내렸다 하시는 거 보니까 끝났나 봐. 네. 그 일단은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네. 다음 주 6월 1일부터는 혹시 아프리카 TV 방송하세요? 네, 들어는 우리 봤어. 딸이 좋아합니다. 악어님이 돈 많이 번다고 부러워합니다. 그 아프리카 TV 방송을 진행을 할 거예요. 왜냐면 애청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녹음을 하고 다시 편집을 해서 방송을 내보내면 이제 일주일이 넘게 흘러가 있잖아요. 오래 걸리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너무 이렇게 좀 걸려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화장을 진하게 화장을
진하게 편집은 하죠. 어떻게 해 편집? 그냥 다 네. 나가요? 지나가는 거지. 우리 바보 같겠다. 우리 몇 시에 방송할 저희가 거예요? 9시부터 11시까지 하는 거를 하고 샵에 갔다 와야 될 것 같아. 다음 주에 그런 것 같아. 성형수술 하러 가야 될 것 같아. 아니, 나름대로는 못 나와. 네, 안 돼. 일단 그렇게 어떡하나. 할 거고. 가면을 써야 되나? 첫 방송이라서 아마 땡기고 테스트로 와야겠다. 아마 처음은 할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세워만 놓고 한번 시작을 해보고 어떤 방송을 할지 볼 뭐 건데 입고 와야 돼. 아, 큰일 났네. 뭐 입고 오는 것보다 화장을 화장을 좀 아, 진하게 그러니까 해야 되는 분장 수술을 분장을 해야 해야 되는구나. 분장. 연예인 화장해야 되나 무대, 보다 우리. 무대 화장. 지금 월전시 페이스북이 오픈을 했어요. SSPD가 알아서 네. 하게 냅둬 좀. 앞으로는 SSPD를 네. 좀 아, 약자로 불러줘. 저 그래서 10세. 더블 맞아. WS. 페이스북 주소는 아. WJSWIP로 들어오시고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서 그냥 월전십이라고만 쳐도 뜨거든요. 페이북은 어떻게 들어가냐고 알려주고 해야죠. 페이북 가입은 하셨어요? 알지. 알지. 아니 그렇죠. 너네 가입하라는 나는 내 참. 어떻게 하는 거야? 오늘 마무리 인사는 황금 배짱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제가요. 네. 자 그럼 제가 제가요. 준비 안 했어? 보살장에 끌려가는 소의 기분 아니고요. 놀았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네. 말하기를 본인의 마음을 잘 들여다봐야 돈을 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욕망도 있고 뭐 실망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잘 파악해야 제대로 된 생각을 하고 제대로 된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잘 들여다보시면서 즐겁고 행복한 그런 한 주를 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래. 다음 주에 아프리카 TV 한다 그러는데 아마 다들 얼굴에 분장을 하고 올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딴지 걸려고 그랬는데 벌써 끝났어? 빨리 끝냈어. 딴지 내 눈빛 봤지?